안녕하십니까. 통신공학을 위한 수학 8장 풀이의 급수 또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교함수와 주기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직교함수, 그 다음에 주기함수, 주기함수에서 이 주기를 찾는 거, 그 다음에 풀이의 급수, 풀이의 급수에 사인 급수와 코사인 급수로 나눠지는데 그 급수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4절에서는 풀이의 변환 등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직교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직교집합, 정규 직교집합을 학습하고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풀이의 급수를 구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벡터에서 내적을 많이 배웠을 겁니다. 자, 두 개의 벡터가 V가 1,2이고 W의 벡터가 2,-1이다. 자, 이러면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은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적을 하게 되면 하나의 숫자로 실수의 값으로 나옵니다. 자, 요건 벡터의 내적이고 여기에서는 함수의 내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a, p 이거는 결국은 x가 a와 b 사이에 정의되어 있을 때 두 개의 함수 f와 g의 내적을 구하여라. 내적은 표기는 이렇게 표시하고 f하고 g를 곱한 다음에 a에서 b까지 적분을 계산합니다. 이 정적분이죠. 자, A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와 g를 곱해주면 x의 제곱 곱하기 x의 3제곱이니까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의 5승이 됩니다. 자, 요 적분을 해주면 6분의 1에 x의 6승이 되고 요거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대입을 해주면 여기 플러스 1이 되고 이거 대입해주면 짝수기 때문에 또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6분의 1 빼기 6분의 1 돼서 0이 됩니다. 자, B번 문제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P하고 Q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X 곱하기 X의 5승 dx가 되고요. 결국은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의 6승 dx가 되고요. 요거는 7분의 1에 x의 7승인데 2라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얘는 대입해주면 1이 되고 얘는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어서 결국은 7분의 1 빼기 7분의 1 그래서 결국은 7분의 2가 됩니다. 자, 요거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거의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로 그려지면 이런 형태로 대충.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여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 그래서 합쳐지면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6승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계산하면 이거는 결국은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의 2배가 된다. 그래서 2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적분을 그림을 통해서도 대충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적분을 계산해주면 내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두 개의 함수의 내적을 했는데 그거의 결과가 앞에서 0이 나온 적 있죠. 0이 나오면 우리가 두 벡터의 내적을 했는데 이게 0이 나왔다. 그럼 V 벡터와 W 벡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도 내적이 0이면 우리는 수직이란 표현 대신에 직교한다. 두 개의 곡선이 직교한다라고 함수가 직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직이란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fx가 x제곱이고 gx가 x의 세제곱이었을 때 이 두 개의 벡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 곱하기 g가 0이기 때문에 f와 g는 직교한다. 또는 f와 g는 직교함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직교 내지는 또 내적을 구하는 데 있어서 삼각함수가 많이 쓰이는데 이때 많이 쓰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것과 요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인을 먼저 쓴다. 그러면 사인을 먼저 쓰면 싸싸고 여기는 더하기 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코코는 코코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싸싸는 마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코사인일 때는 여기 플러스, 사인일 때는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개의 함수의 집합이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르다고 하면 이 첨자가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이 임의의 두 개의 함수를 뽑아서 내적을 해주면 0이 되는 함수들만 모아놓자. 그러면 이 함수들은 우리는 뭐라 부른다? 직교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in 2x, sin 3x 이런 것들이 직교집합임을 증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여기에 임의의 함수를 sin nx라고 하고 여기에 임의의 함수를 sin mx라고 하죠. 그래서 n과 m이 틀리라고 했을 때 그러면 sin nx 곱하기 sin mx dx입니다. 자, 이렇게 sin 곱하기 sin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마마라고 했습니다. 마마.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마마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코사인 두 개를 더해주는 거예요. n 플러스 m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코사인 두 개를 빼주는 거예요. n 빼기 m x d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해야 되죠. 우리가 적분할 때 적사마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인은 적분할 때 마이너스 생긴다. 그럼 코사인을 적분하면 그냥 사인이란 얘기죠. 그래서 부호가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했다고 쳐야 되죠. 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코사인이니까 뭐가 돼요? 사인 n 플러스 m x고 요걸 적분한 거기 때문에 n 플러스 m분의 1이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에 요거는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인 n 마이너스 m x 공간이 부족하네요. 곱하기 n-m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파이죠. 자, 한번 집어넣죠. 사인은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 2파이, 3파이 0이 됩니다. 사인 n파이는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0, 여기다 집어넣어도 0, 마이너스 파이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0, 여기다 집어넣으면 0. 그래서 0이 됩니다. 자, 적분을 했더니 이게 0이 되더라. 그러면 직교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기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함수, 주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배우는 데 있어서 주기함수를 꼭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기함수를 풀이의 급수를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기함수는
뭐예요?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함수는 일정한 주기를 가진 임의의 모양이 반복된 형태의 함수를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각함수입니다. 요거 사인 함수거든요. 자, 이 사인 함수인데 이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갔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고, 즉 요것이 하나의 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거리 시간입니다. 주기는 시간. 여기 지금 x축이 시간 축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60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일정한 거리를 잡아요. 여기가 1초래요. 1초 동안 이 똑같은 것이 몇 번 반복했는지 세보면 몇 번 반복했냐면 60번 반복했어요. 그랬을 때 1초에 몇 번 반복했니? 반복.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주기함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쭉 올라왔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주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요거는 원점을 지나는 게 얘도 원점 지나지만 얘는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도 지나지만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까지가 반복이 되죠. 이만큼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여기가 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여기 1에서 시작했으면 1로 끝나는 여기죠. 여기가 바로 주기가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주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코사인 x의 그림입니다. 자, 여기 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다시 자기 자신이 올 때까지가 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똑같은 걸로 반복되어지느냐를 확인해주면 반복되어진다. 그럼 여기까지가 주기입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 주기는 어떻게 쓰냐면 y는 뭐 사인 ax 또는 코사인 뭐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주기 함수는 요 앞에 개수가 있죠. 그래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이 파이를 요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보통 붙여줍니다. 요게 바로 삼각함수의 주기 함수가 됩니다. 주기가 되는 거죠. 자, 주기를 구하는 방법. 결국은 x에다 어떤 t를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값이 fx의 결과가 똑같으면 이 t가 주기가 되는데 이 주기는 여러 가지의 값이 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작은 양수를 주기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양수를 주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음수가 나오면 주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게 만족이 되면 f에 x 플러스 2t를 해도 fx가 되거든요. 2t도 주기의 후보가 되는 거죠. 후보를 쭉 모아놓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이 바로 주기가 된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기본 주기. 자, 이렇게 보면 이거의 주기를 볼 때,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요거를 반복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의 주기는 뭐가 돼요? 4파이가 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기까지를 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돼요? 6파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 주기 또는 원시 주기, 원래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장 작은 주기는 어떻게 돼요? 처음 시작해서 똑같은 자리에 왔대 요 반복이 한 번 이루어질 때 그 주기를 우리는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fx도 주기함수고 g도 주기함수인데 각각이 다 주기를 t를 갖는다. 주기가 같다면 그러면 거기다 스칼라 곱을 해서 더해준 새로운 함수도 주기가 뭐가 된다?
그렇죠. t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f의 주기가 t1이고 g의 주기가 t2일 때, 그럴 때 fx가 주기함수가 되느냐? 그거는 t2에서 t1을 나눴을 때 요것이 유리수이면, 그러면 h 주기는 t1과 t2의 최소 공배수가 주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앞에 거와 뒤에 거의 주기. 이거는 뭐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하튼 앞에 주기는 뭐예요? 앞에 거의 주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t 앞에 있는 개수가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2파이를 뭘로 나눠줘야 돼요? 3분의 파이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분해줘서 6이 돼요. 요거는 6이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2파이를 뭘로 나눠줘요? 2분의 파이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기가 6이고 하나는 주기가 4입니다. 이걸 나눠주면 유리수가 되기 때문에 주기함수가 된다. 그리고 이 주기함수의 주기는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죠. 두 정형파의 주기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6하고 4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12가 되죠. 여기서 뭐 공식으로 풀었지만, 그러니까 6하고 4의 최소 공배수를 찾으시면 그것이 새로 만들어진 요 xt의 함수의 주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B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의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돼요? 자, 2파이를 뭘로 나눠준다고요? 3분의 1로 나눈다고. 그래서 뭐야? 6파이가 됩니다. 6파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 주기가 얼마예요? 2파이를 2분의 1로 나눠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 4파이가 되죠. 이 두 개를 나누니까 유리수가 되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각각 주기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1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B도 주기함수가 되고 주기는 12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 C번은 말 그대로 이렇게 나눴을 때 하나는 파이가 생기고 하나는 파이가 없어져서 유리수가 되지 않습니다. 유리수가 안 되기 때문에 C번은 주기함수가 아닙니다. 주기함수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기본 주기, 가장 작은 주기가 얼마냐? 자, 이거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죠. 1. 근데 몇 번 반복했어요? 하나, 둘, 세 번 반복했네요. 얘가 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이죠. 8. 근데 몇 번 반복했어요? 하나, 둘, 셋, 넷, 4번 반복했죠. 그래서 2가 주기가 되는 겁니다. 2가.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8이죠. 여기 2, 4, 6, 8. 여기 마이너스 1이 아니죠. 이건 잘못 표시된 겁니다. 여기 0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요만큼. 이게 한 번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기가 2라고 하는 걸 여기서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주기가 얼마예요? 무한대입니다. 뭐 주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무한대예요. 무한대니까 한 번 반복해도 사실은 반복하는 거죠. 자, 다음 함수의 주기, 기본 주기를 구하여라 했습니다. 제가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2파이를 뭘로 나눠준다? 2로 나눠준다. 얘가 주기라고 했습니다. 얘는 뭐예요? 2파이를 오메가로 나눠주는 게 주기다. 자, 요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주기와 여기 주기의 최소 공배수로 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요 공식에 의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요거의 주기는 2파이고
요거의 주기는 파이니까 최소 공배수를 해주니까 얼마가 돼요? 2파이가 이 함수의 주기가 됩니다. 자, n에 따른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주기입니다. 그죠? 여기 사인 nx일 때 여기 n의 값에 따라서 주기가 바뀐다라는 얘기죠. 요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빨리 반복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빨라지니까 주파수가 아니 주기가 짧아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삼각급수의 주기입니다. 자, 요것이 2파인 것을 보여라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보죠. 얘는 뭐예요? 주기가 얼마예요? 2파이의 n이죠. 요거는 뭐예요? 주기가 2파이의 n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얘랑 얘랑 주기가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 n이 1일 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가장 큰 것은 2파이가 되겠죠. 요새는 사실 최소 공배수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이제 n이 이제 2 이상 되면 이제 정수가 아닌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여하튼 보시면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것을 우리는 풀이의 급수라고 합니다. fx가 주기함수면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주어진 fx를 이런 형태로 표현해 보아라. 이게 이번 풀이의 급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다음은 삼각급수로 전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가지고 삼각급수 요 공식에 의해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요게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fx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a0 자 플러스 시그마 그 다음에 an 그 다음에 코사인 nx 플러스 pn 사인 n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장 1절 풀이의 급수 중에 주기함수 그 다음에 내적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풀이의 급수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주기함수에서 주기를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